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수와 음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수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이고 0보다 작은 쪽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붙여요. 자, 플러스는 플러스라고 읽는 거예요. 자,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0보다 3만큼 큰 수라고 하면 플러스 3이에요. 자, 0보다 1만큼 작은 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3도씨라고 하면 플러스 3도씨, 영하 1도씨라고 하면 마이너스 1도씨. 자, 그리고 플러스 2 증가라고 하면 플러스 2라고 하고, 2 감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수와 음수는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하고, 자, 앞에 플러스를 붙입니다. 자, 플러스 2, 플러스 100, 플러스 0.5. 자, 양수의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7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0이 기준이 되어서 0보다 큰 수를 우리가 양수라고 하고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정수는 자, 크게 양의 정수와 그리고 0, 음의 정수.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자연수에 양의 부호 플러스를 붙인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수죠. 그래서 양의 정수는 플러스를 일반적으로 생략을 해서 자연수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음의 정수는 앞에 마이너스를 생략할 수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0도 정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을 보면 정수를 적을 때 우리 친구들이 0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좀 더 넓은 범위의 유리수도 살펴볼게요. 자, 유리수는 한마디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적으면, 자,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이 형태로 나타내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붙은 유리수를 양의 유리수라고 해요. 자, 플러스 5분의 2. 자, 양의 유리수가 맞죠? 플러스 2.5. 선생님, 이건 소수인데요? 자, 우리가 소수도 어때요? 분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플러스 10분의 25잖아요. 그쵸? 약분을 하면, 5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죠? 자, 분수가 맞습니다. 소수는 분수예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 자, 플러스 4도 어떻게 1분의 4로 표현할 수도 있고 2분의 8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3분의 12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수도 유리수에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수보다 더 큰 범위가 유리수였어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자, 유리수는 크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와 소수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자연수죠. 그리고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리수의 정의가 아까 뭐였어요? 자, 분수식 영 아닌 정수분해. 자, 분자도 정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에는 절대 0이 오면 안 됩니다. 자, 수직선은 수를 직선 위에 나타낸 것으로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이 있을 때,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수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의 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은 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3분의 2와 같은 숫자는 자,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냐? 자, 0과 1 사이를 3등분을 했을 때, 그쵸? 0에서 3분의 2만큼 떨어진 요 점이 바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3을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 플러스 3, 요 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5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만큼 더 간 요 위치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점 표시하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0이 있고 오른쪽에 양의 유리수, 왼쪽에 음의 유리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A점은 마이너스 3을 나타낸 것이고 B는 플러스 2를 나타낸 겁니다. 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유리수,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조밀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0.0001과 0.0002 사이에는 0.00011, 0.0001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죠. 자, 절대값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기준점인 0으로부터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의 기호는 이렇게 막대기 2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플러스 2의 절대값. 그쵸? 자, 이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수직선 위에서 자, 플러스 1, 플러스 2가 있으면 0에서 플러스 2까지의 거리를 묻는 것이 바로 플러스 2의 절대값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쵸? 얼마나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이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0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를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얼마나 떨어져 있죠? 이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플러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둘 다 2로 동일합니다. 0에서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을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양수의 절대값은 양수 그 자신이 되는 거고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떼어낸 수와 같아요. 그쵸? 또 0의 절대값은 0이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가 됩니다. 우리가 절대값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0으로부터 그 점까지 떨어진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0이라고 하는 이 0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은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값은 항상 0 또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또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절대값을 가지는 수는 양수와 음수 두 개씩 가지게 됩니다. 또 두 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두 수는 원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기억나죠? 자, 그리고 어떤 수가 0을 나타내는 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은 당연히 커지겠죠. 거리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절대값 이야기입니다. 수의 대소관계를 알아보죠. 자, 우리가 수직선을 배웠어요. 그쵸? 자, 수직선의 가운데에는 0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원점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자, 원점의 오른쪽에는 양수가 존재하고 왼쪽에는 음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양수 쪽은 크게 비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0에서 100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100이고 200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200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100원이 있는 친구하고 200원 있는 친구, 누가 더 돈이 많습니까? 200원 가진 친구가 더 돈이 많은 거죠. 그쵸? 당연히 200이 100보다 더 큽니다. 그쵸? 자, 이 왼쪽에 있는 음수도 어렵지 않아요. 음수 쪽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 쪽과 대칭되게 있다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00은 0으로부터 똑같이 10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왼쪽에 위치한 수입니다. 마이너스 200은 원점으로부터 0으로부터 200만큼 떨어져 있는 왼쪽에 위치한 수예요. 0을 기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100원 손해본 친구와 200원 손해본 친구, 둘 중에 누가 더 돈이 많아요? 손해를 덜 봤나요? 100원 손해본 친구가 손해를 덜 본 거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마이너스 200보다 더 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쵸? 손해를 많이 볼수록 더 나쁜 거잖아요. 그쵸? 손해를 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해본 친구와 100원을 저축한 친구, 둘 중에 돈은 당연히 저축한 친구가 더 많죠. 그쵸? 그래서 이 사이에 0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하자면 수직선에서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더 커진다.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8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죠? 자, 5는 0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왼쪽에 있는 수고 마이너스 8은 8만큼 떨어져 있는 왼쪽에 있는 수잖아요. 8만큼 손해를 더 보고 5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누가 덜 손해를 봤어요? 마이너스 5가 더 크죠. 그쵸?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6을 볼게요. 자, 누가 더 커요? 손해를 덜 본 사람이 더 이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더 큽니다. 아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부등호 사용도 한번 볼게요. 자, 부등호 사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쵸? 부등호에서는 왼쪽에 있는 문자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서
자,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읽죠. 또 A는 B 초과이다. 이렇게 또 읽습니다. 그쵸? 또 두 번째를 보면 A가 B보다 작다. 얘가 주어예요. 또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자, A가 B 이상이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선 하나는 등호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죠. 또 A는 B 이상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자,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써야 돼요. 자, A가 B보다 작지 않다. 자, A가 B보다 작지 않다. 자, 작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작지 않다는 거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 말을 잘 풀어서 써야 돼요. 자,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요 부등호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는 B 이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또한 A가 B보다 크지 않은 상태죠. 크지 않은 상태예요. 즉, 작거나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 부등호를 이용해서 A, B, C 세 수가 있을 때 세 수의 대소관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B가 A보다 작고 A가 C 이하인 경우에 공통인 A를 가운데 넣어서 A는 이때는 가운데 수가 주어가 됩니다. A는 B보다 크고 C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A는 B 초과 C 이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은 자, B가 A보다 작고 그쵸? 자, 쉼표 있죠? 또 C가 A 이하인 경우에는 B하고 C하고 사이의 대소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A, B, C 세 개의 대소관계를 한꺼번에 쓸 수는 없어요. 자,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직선 위에는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수를 한 점씩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좀 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가 3분의 2, B는 마이너스 3분의 2, C, D 각각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이 점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A가 3분의 2네요. 그러면 0과 1 사이를 그쵸? 세등분을 해서 3분의 2 되는 이 지점이 바로 A가 되겠죠. 그쵸? 자,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왔어요. 0으로부터. 자, B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러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딱 대칭되게 가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세등분해서 0부터 시작해서 3분의 2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쵸? 여기가 바로 B점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숫자가 같고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C를 한번 볼까요? 자, C는 자, 4분의 11이죠. 자, 이거는 대분수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와 4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자, 2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쵸? 3, 2와 3 사이를 4등분을 해서 4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C예요. 자, 그러면 D는 어떻게 한다고요?
D는 마이너스 2로부터 자, 마이너스 3 방향으로 그쵸? 총 4분의 3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A, B도 대칭이고 C, D도 대칭이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왼쪽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되는 쪽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2와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분의 2에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기 A. 자, A는 어떤 정수에 더 가깝죠? 1에 더 가깝죠? 그쵸? 자, 마이너스 4분의 11에 가까운 정수는 자, D는 마이너스 3까지는 4분의 1만큼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2까지는 4분의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하시오. 자, 앞에서 절대값을 뭐라고 배웠죠? 수직선 위에서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과 0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양수는 그 절대값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오고 그리고 음수는 절대값을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된다 했어요. 자, 3.14도 양수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 플러스 2의 절대값 2.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뭐였어요? 1이었죠? 그쵸? 플러스 4분의 9의 절대값은 4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의 절대값은 3분의 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소수로 좀 바꿔볼까요? 4.9는 2.25고요. 3분의 4는 1.333 이런 식으로 계속 3이 반복되는 이런 소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 3.14가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은 자, 2.25인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가 그 다음 절대값이 큰 것이고 그쵸? 그리고 플러스 2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그 차례대로 절대값이 큰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죠. 자, 다음 수를 크기가 작은 수부터 차례로 배열하시오. 자, 절대값이 아니에요. 작은 수부터 차례로 배열하라는 얘기는 수직선 상에서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수부터 차례대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0의 왼쪽에 있는 음수부터 우리가 보죠. 자, 음수가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0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5.7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7이 가장 작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3. 소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0.6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0.1이에요. 자, 이제 음수가 다 끝났죠? 그러면 양수. 자, 4분의 9. 그 다음은 플러스 3.5. 자, 이 순서대로 크기가 커지겠습니다.